와, 악교 포수만 하다가 이걸로 하니까 훨씬 간단하네요. 포수를 하니까 악교 포수와 유사한 효과가 났고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포즈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한지의 그림을 그리려면 꼭 거쳐야 할 관문이 있죠? 한지의 그림을 그리면 물감이 그냥 다 번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악교포수인데요. 혹시 악교포수를 모르신다면 이 더보기 위 영상 참고해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교포수가 은근 귀찮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막대 악교를 계량을 위해서 자르고 불리고 중탕하고 혹은 비 오는 날 같은 습한 날은 피해야 하고 온도도 계속 미지근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까지 약간 번거로울 수 있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을 옷칠로 하면, 즉 옷포수로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악교포수가 된 종이 혹은 옷포수로 된 종이도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차이가 궁금하기도 하고 직접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떨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법적인 것이 궁금하실 테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이 온용액, 악교포수 할 때 모포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포 필요하고요. 물 당연히 필요하고 바를 수 있는 넓적한 붓이 필요하고 붓이 들어갈 통, 붓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런 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량인데요. 퍼센트라는 거는 계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커를 사용을 했습니다. 계량만 할 수 있다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비커를 보시면은 이렇게 묘하게 칸마다 10ml 단위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계량을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준비물이고요. 먼저 모포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림 그릴 종이를 준비합니다. 동양화 그림 혹은 미나 그림은 순지나 장지가 좋아요. 저는 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후 물을 준비해주세요.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요. 촬영할 날이 더워서 그냥 틀어도 차갑지 않고 미지근하더라고요. 뜨겁지만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섞으면 옷 성분이 좀 죽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계량을 해주세요. 10% 비율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커에 90ml를 담고 나머지 10ml를 온 용액으로 채워져 10%를 맞춰주었어요. 비율을 계산하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네이버에 비율 계산기를 검색해서 활용해보세요. 이 용액이 제품 이름이 말만 투명이고 약간의 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량품은 아니고 옷의 원액 자체가 검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용액을 잘 저어주시고 깔아둔 모포 위 종이에 이 넓은 붓으로 칠해줍니다. 한 결로 칠해야 해요. 악교포수할 때 한 결로 고루 바르게 칠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옷포수도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최대한 같은 양을 고루 바를 수 있어야 하거든요. 듬뿍 적신 후에 통에 벽을 타서 양을 살짝만 덜어내고요. 덜어낸다는 기준은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게요. 그리고 천천히 같은 방향으로 칠해줬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최대한 없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를 때 특유의 화학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어가지고 환기하며 작업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향수 냄새도 선호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 바르시면 모포에 그대로 두어서 말리시면 돼요. 쓸 만큼만 만들고 남은 거는 버리라고 하는데 꽤나 남아서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반나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저 종이가 몇 시간 뒤에 다 말랐길래 다른 종이에도 포수했습니다. 이제 다 말랐네요. 색이 아주 약간 변하긴 했어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연스럽게 미색으로 염색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그어보니까 번지지 않고 잘 그어지네요. 저는 배접을 하고 채색을 해요. 그 후에는 어떨까 싶어서 배접도 하고 채색을 해봤습니다. 채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살짝 얼룩이 보이는 거는 제가 배접지를 바꿔봤는데 이 배접지가 너무 얇아서 흡수가 이렇게 딱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칠할 때만 이렇고 마르니까 크게 얼룩이 보이진 않아요. 채색까지도 괜찮고 이제 발림해볼게요. 이건 제가 물감량 수분을 너무 많게 해서 그런가 살짝 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 묻힌 면봉으로 살짝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도 엄청 크게 티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선을 그어볼게요. 선도 나름 괜찮게 그어지는데요. 이 초록 색깔 부분은 괜찮은데 호분 물감, 하얀색 물감 부분 올린 다음에 여기 한 대는 살짝 아주 미묘하게 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묽은 농도로 해서 그런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엄청 크게 티가 나지는 않아서 계속 그렸습니다. 처음 해봐서 좀 실험적인 거라 뭔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포수를 하니까 악교 포수와 유사한 효과가 났고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있었어요. 유사하다는 거는 약간의 차이를 느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떤 제품을 썼냐면요. 구체 57입니다. 내돈내산입니다. 수성 단청 채색용 57이라고 적혀 있고요. 단청, 미나, 불화 채색용, 종이에 바를 수 있는 그런 용액입니다. 이런 악교 같은 거는 동물성 젤라틴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용액은 옷이라는 식물에 추출해서 가공이 된 용액인 거죠. 옷이라고? 옷도 오르는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옷포수를 할 때 마스크도 없었고 또 맨손으로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때가 일주일 전이었고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네요. 비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써보고 실험적인 것이다 보니까 자료 조사를 하는데 다양한 농도로 하시더라고요. 여기 판매처에 먼저 문의를 했고요. 4에서 7% 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동량화 작업하시는 작가님께 여쭤보니까 10%로 작업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15%를 두 번 칠하기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이 없으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다들 말씀하시기를 이 오포즈라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비율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한 결과 일단 실제로 그림 작업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0%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를 했을 때 살짝 아쉬워서 10% 한 번 한 것이 있고 두 번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한 번 한 그림이고요. 선물용으로 인물화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화 같은 마리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칠한 건데요. 둘 다 괜찮게 잘 그려져요. 포즈를 직접 하고 방금 보여드린 그림도 그리면서 제가 느꼈던 장단점 혹은 아쉬운 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까지는 아니고 아쉬운 정도인데요. 실제로 그렸을 때 악교 포즈보다 살짝 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살짝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괜찮거든요. 근데 선을 그을 때 약간 번지더라고요. 이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총 2번 칠한 그림이 방금 보여드린 그 인물 그림인데요. 지금 완성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리면서 10%만큼은 안 번지는데 악교 포즈에 비하면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살짝은 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악교 포즈랑 비교했을 때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림 전공자이기도 하고 세밀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막 그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차이가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오포수를 이렇게 실험이라서 처음 해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로 해봤어야 했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진짜 아쉬운 점이에요. 단점은 아니고 이게 화학 처리가 된 것이다 보니까 좀 냄새가 화학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기시키면서 했고요. 뭐 문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살짝 아쉬웠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악교도 살짝 냄새가 납니다. 좀 꼬릿한 냄새가 나는데 꼬릿한 냄새냐 화학적인 냄새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장점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쉽고 간단하다는 거. 악교 포수는 불리고 중탕하고 뭐 습도 신경 써야 되고 추운 날이면 굳지 않게 온도 조절해야 되고 신경 쓸 것이 좀 많은데요. 질포수는 그게 전혀 없으니까 편하다. 10분 아니면 5분 만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미묘하게 완전 하얀 한지에서 살짝 미색으로 변하는 게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연색이 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색깔이 있어서 옷지 바탕을 다양하게 하고 싶다라면은 그거를 이용하셔도 연색도 되고 포수도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단점을 승화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선을 많이 긋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양화 작업을 하실 때 그 우연히 번지는 효과, 우연의 효과를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작업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이 포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험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어요. 이 9757 사이트 기술적인 부분 담당하시는 분께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판매 사이트에 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초대를 해주셨고 여러분들도 사이트 가시면은 밴드 가입하는 링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 가입 승인이 돼서 여러 정보들을 쫙 보실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한지에 어떻게 오포즈를 하는지, 가구에도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등 많은 정보가 있었고,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 미나부터 해서 브라 작업하시는 분들까지 작업 사진들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목공예 등 오칠로 작업하시는 분들의 작업물들도 볼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악교 포수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옷포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처음이고 또 실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지가 크게 번지진 않았지만 미묘하게 번지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이것저것 실험하다 보면은 진짜 제가 처음에 들었던 말대로 자신에게 맞는 괜찮은 농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교 포수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옷지나 혹은 옷포수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그려보신 다음 자신에게 맞는 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아쉬움 혹은 체감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제 의견처럼 조금 아쉽긴 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선택하겠냐고요? 저는 하던 악교 포수를 하겠습니다. 세밀한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원래 대학에서 배웠던 좀 전통 방식이 좋기 때문에 그걸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답이 없잖아요. 그림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맞는 거 선택해보시고 이게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한번 실험해보시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